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간밤 미국발 뉴스 울고 웃은 오늘 시장입니다.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환율, 이와 함께 돌아선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아쉬운 흐름 보여준 국내 증시인데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남은 12월 시장을 이끌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내 계좌의 선물 같은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춥잖아요. 네. 이렇게 쌀쌀한데 시장도 약간 쌀쌀해가지고 저희 항상 이 시간 종목 쇼다 보니까 굉장히 텐션 올려서 파이팅 있게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광무 대표님? 추울 땐 그래도 내 몸 지키면서 가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딱 만약에 시장이 좀 힘들다, 좀 내 종목 지키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네. 방어도 전략이다. 방어도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 두 분과 함께 저희 맨날 아재 개그 하면서 유쾌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시장이 빠질수록 저희가 웃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쇼에는 인간 난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날로 이경락 대표님 어떻게 오늘도 시원하셨어요? 춥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창문 열어놓고 자요. 그래요? 뭐 이 정도 날씨야 뭐 시원하죠. 좋습니다.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오늘 시장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로봇 섹터 쪽만 자금이 가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쪽이 또 안 좋으니까 막 불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잠시 후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니까 한 줄 평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우리 인간날로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고민 오늘 이 시간 통해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이경락 대표님의 시선에서 찾은 오늘장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TPU에 탑재되는 HBM4 퀄테스트의 최종 통과, 내년 또 공급 물량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한 줄 평은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 고찰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피지컬 AI 시대. 네. 잠시 후에 또 이광 로봇이 또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이광 로봇이요. 네. 무슨 뭐 화투 치는 것 같아요. 광 이러니까. 그러네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일단 메모리도 피지컬 AI 시대의 최대 수혜가 맞죠. 그 로봇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추론의 시대가 열려야 되고 멀티모달 AI 시대가 열려야 되니까 메모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엇갈리는 행보를 계속 보여주니까 야 이거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돼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부분은 HBM4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브로드컴 진영 그쪽에서 삼성이 낙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SK하이닉스 쪽은 그러면 HBM 독점에서 이제 좀 분산되는 거 아니야? 치킨 게임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음봉이 뜨는데 아랫골이 자꾸 올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BM4는 계속 부족할 거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다 폭발적인 실적 개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좋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그것이 SK하이닉스의 주가의 눌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삼성전자 1000조, SK하이닉스 600조 이상은 계속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주목했던 것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 LG전자와 같은 종목들은 오늘 IT 전방위적으로 안 좋은데 빨간불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줘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전장 부품이 로봇 부품과 똑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기존의 전장 부품 쪽에서 로봇 쪽으로 매출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자금 이동을 일부는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그런 류의 종목들이 많아요. 로봇 쪽은 많이 뜨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은 반면 전장 부품 로봇 부품은 안 간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 고찰. 오늘 또 삼성전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준 가운데 관련 모멘텀과 함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간밤에 로봇 산업 육성에 힘을 실을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특징 섹터로 또 로봇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광문 대표님께서 앞서 우리 이경 대표님도 이광 로봇이라는 별명을 또 지어주신 만큼 그동안 섹터 선정해 주실 때 빼놓지 않으셨던 게 바로 로봇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한 줄 평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 세 가지에 대한 순환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도 로봇을 많이 강조한 만큼 일단 로봇의 시대에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들, 정부 지원 정책이 따라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도 미는 로봇이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가 처음 움직이게 된 것은요. 노랑봉투법에 대한 시행령이 진행될 때 로봇에 대한 존재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요. 정부 정책, 그러니까 로봇 노랑봉투법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로봇으로 갔다? 이해는 됩니다.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 기대치로 해서 테마가 움직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단발성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을 집중하기 시작된 거는 현재 정부에서 노랑봉투법이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2달간 로봇주에 대한 순환매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뭐 물론 미국에서 하는 일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으로 이야기로 해서 테슬라 모터스가 상당히 강했어요. 뭐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지만은 테슬라 모터스가 로보틱스 옵티머스를 또 제조를 하기 때문인데 일단 테슬라 모터스가 로봇 산업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로봇도 만들 줄 알아요가 아니라 테슬라 모터스는 이제 더 이상 전기차 생산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 사업으로 확장되는 것인데 로봇을 한 대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봇을 구체적으로 렌탈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유지보수하면서 플랫폼화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큰 구상인데 이 구상을 트럼프 정부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 로보틱스에 대한 현실화, 휴머노이드가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올 수 있는 생각보다 빠른 미래 산업이 열리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거는요. AI의 발전인데요. AI의 이 기술 경쟁에 아주 이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로봇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로봇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확보, 그렇다면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는요. 미국 안에서의 대미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는 로봇주가 또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현대가의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아니면 뭐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미국의 근거지를 또 두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빠짐없이 같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로봇 주목들에 대한 또 이 뒷배경이 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따라오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순환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연속적으로 보자라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의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앞으로 로봇주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고 끊이지 않았다. 이 업종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수급이 미리미리 반응해주는 종목들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산줄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지수 자체로는 아쉬웠던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동안 수급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 가운데 의미 있는 상승 보여준 종목, 오늘도 탄력적인 흐름 이어간 종목, 앞으로 어떤 전략 챙겨드려야 할지 중간 리뷰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리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11월 27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DIC 벌써 52%, 53% 가까운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HL만도 어제도 리뷰를 했었는데 37% 넘는 상승률입니다. 비나텍과 에이펙트 역시나 27%대, 26%대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신 건데 상승률이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상승률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인 종목 4종목 리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한두 종목 정도만 전략과 함께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DIC나 HL 만드는 같이 묶어서 설명하면 되죠. 기존 차량용 전장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로봇 쪽에서 매출이 찍히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올라가는 게 자동차 기업이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는 그 맥락이잖아요. 부품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집합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쇼트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에서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또 자회사들을 통해서 로봇 산업 진출, 당연히 자동차 부품이 그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이 성장 모멘텀을 찾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와하고 붙는 거예요. 네. 이런 류의 종목들을 좀 꼬집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겠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 에이펙트나 뭐 이런 것들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 빨간불 들어온 것들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진한 조금 미지근한 시장 속에서도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그럼에도 버텨주는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43% 넘는 역시나 굉장한 상승률이고요. 뉴로핏 역시나 40%대 상승률, 하이젠 R&M과 인투셀 29%, 26% 넘는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승률이 저희가 4종목밖에 안 되지만 모든 네. 종목들이 대단한 상승률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전략 좀 네. 챙겨드려야 할지, 계속 가져가도 될지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천스닥에 대한 흐름이 좀 투심이 자극되다 보니까 섹터에 대한 선택이 좀 잘 맞으면은 또 크게 달라가는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처럼 좀 폭발력이 있는 시세 집중력이 좀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제 로보티즈에 대한 리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장시간 동안에 올라왔던 로봇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저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연초 때부터 해서 매수 공략을 해서 3만 원대 봤던 이 종목이요. 지금 거의 3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 올해 텐베거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최근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새롭게 또 접근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단시간 동안에 40% 가까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활동이 미국 무대까지 커진다, 그러면은 대기업에 대한 이 거대한 자금과 함께 움직이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LG그룹과의 협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로봇주는 두 가지,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과 두 번째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에 대한 제조 기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 쪽의 계열사뿐만 아니라 주요 현대라든지 또 한편으로 삼성과의 관계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연결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주의 움직임들이 더 지속된다면 이 종목도 빠짐없이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신고가도 나왔거든요. 추세가 우상향적으로 정배를 만들고 있어서 네. 이평선 올라타는 매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분할 접근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은 새로운 자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보티즈의 뒤를 이을 종목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말고 다른 종목도 챙겨주셨을까요? 네, 오늘 뭐 좋은 데이터가 나온 네. 종목 중에서 로봇주 하나를 또 선정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 가운데 우리 이광무 대표님, 이광로봇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광무 대표님이 주목한 종목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광무 대표님의 오랜 애정이 담겨있던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이미 많이 올라왔다 싶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이후로부터 벌써 40%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인 종목이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챙겨주신 전략 꼭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장에서 이렇게 탄력 보여준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지만, 소개를 해주신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누적 상승률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종목에 대해 꼼꼼한 전략 못 챙겨드릴 때가 많은데 어디서 더 자세하게 챙겨주실지 이경란 대표님께 네. 먼저 여쭤볼게요. 유튜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하니까요. 네. 월화수목금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생 라이브 방송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장안의 화제라고 합니다. 매일 평일 낮 1시에 진행하는데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과 함께 종목 상담까지 꼼꼼히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오늘은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왜냐하면 네. 다음 주에 또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대한 대부분 방향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시장을 단단히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5시 10분에 이게 또 우리 이광무 대표님 매일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오늘은 준비해 주셨을까요? 월화수목
월화수목이요? 네, 월화수목. 아직 금까지는 안 됐나요, 확장이? 네, 금요일은 또 다들 또 일찍 네. 귀가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월화수목 책임지고 수목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에 들어오시면요, 애프터마켓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시고요. 워낙에 이제 지수에 대한 프리마켓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자연스럽게 프리마켓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지금 또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마치고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고 방송에서 못다한 더 자세한 전략, 종목에 대한 꼼꼼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은 부진했던 가운데 오늘 시장을 이끈 쪽 앞서 살펴봤듯이 트럼프 행정부 산업 육성 소식이 전해진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오늘 시장에서도 버텨준 반도체 소부장주들,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도 인상적인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원익홀딩스, 넥스틴, 타이거일렉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두산로보틱스, LG CNS, 아스테라시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경락 대표님 어떤 이유에서 새 종목 선정해 주신 걸까요? 일단은 모든 종목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도 위주로 선택했고요. 네. 수급상 집중적인 매수가 있는 것들, 그리고 매물선을 다 돌파한 것들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들어볼까요? 오늘도 이제 섹터가 먼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섹터 내에서 이제 종목을 좀 찾다 보니까 로봇주 그리고 또 이 바이오, IT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섹터는 로봇, 바이오, IT.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이 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 시즌 1. 종목쇼 시즌 1에 하이라이트 종목이었던 원익홀딩스가 또 잡혔어요. 원익홀딩스가 또 잡혔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400% 이상의 거의 500% 가까이 영업이 주가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또 나와가지고 또 수급이 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얘는 여기서 안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원익 머티리얼즈의 모회사, 원익 IPS의 모회사, 그러니까 원익 그룹의 중간지수사 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에요. 실적도 다 좋은 기업들이고, 그리고 동사는 특수가스 장비를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에 또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원익 로보틱스의 성장성이에요. 28개 정도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로봇 손가락을 위해서는. 로봇 산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한계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액추에이터인데요, 손가락.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익 로보틱스예요. 여기서 제대로 성장할 경우에는 엄청난 성장세로 스토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다른 로봇 대비해가지고는 우수한 자회사와 자체 사업과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이었어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외인들은 바닥에서부터 모래성을 쌓아놔가지고 콘크리트 매물을 만들어 놨고, 자,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기관도 오늘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원익 로보틱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이런 그림이에요. 좀 더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긴 기다림 끝에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오늘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모양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점수도 높지만 누가 사는가를 또 봤을 때 연기금이 많이 삽니다. 연기금보다 계속 기타도 많이 사고 연기금도 많이 사고, 그리고 오늘 투신과 보험 쪽에서 많이 사는 걸로 봤을 때는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한 번 오를 때 저희가 시즌 1 때 이미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익홀딩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이 포착된 시장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광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로봇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은 두산 로보틱스 두 종목을 많이 앞다퉈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의 기업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요, 이 트럼프가 믿은 것처럼 미국 안에서의 승부를 보려고 하는 기업이에요. 우선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밥켓과의 합병을 통해서 두산 밥켓에 가지고 있는 미국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두산 로보틱스가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은요, 뭐 같은 기계 기업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대한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시너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최근까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꾸준하게 지켜지고 와 있었고 오늘 낮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좀 쉬는 시간이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선택한 기업들은 사실 여러분들은 오늘 장 힌트를 얻고 내일장까지 연속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신고가 이후에 가격선을 7만 원대에서 지지를 좀 받았었고요.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된 상태에서 오늘 이제 거래량과 함께 분출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에 대한 상단 가격대가 8만 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 지지받고 이제 새로운 가격 밴드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오늘 윗꼬리가 연출됐지만은 저는 충분히 오전장 시세가 좋았어서 내일장에서도 연속적인 가격 지지하고 추세 우상에 나오지 않을까. 오늘 이 종목은요, 차트 점수로 했을 때는 95점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주가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 주가의 맥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고 차트 점수까지 완벽에 가까운 두산 로보틱스 내일장 흐름까지 잘 체크를 해보자.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수급 포착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이광 로봇이라는 별명이 입에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다른 이광봇. 이광봇으로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넥스틴이에요. 넥스틴. 네, 넥스틴은 뭐 또 이것도 기존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HBM 검사 장비인 크로커 장비라고 해가지고 그 HBM4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좀 이목이 있어가지고 올라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HBM4에는 뭐 검사 장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또 그 수혜주로. 근데 이 동사가 올라오는 사실상의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이 KLA라고 계측 장비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기업이란 말이죠. 이게 중국으로 반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 정부에서 자꾸 막고 있어가지고. 그럼 반도체를 만들 때는 계측 장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넥스틴의 그 장비가. 이 중화권 업체에서 넥스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넥스틴이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권 업체에서 빨리 달라고 지금 요구가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그동안 중화권 매출이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실적이 지지부진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수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내용은 이미 이 넥스틴을 탐방 갔다 왔던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국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다. 네. 이런 정도로 물량이 지금 섀도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 매수가 굉장히 강했었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았죠. 다 이유가 있는 그런 기관 쪽에서 움직임이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이 어려운 장에 50일 신고가에 그림 좋죠. 모두가 만점입니다. 안 가져 나올 수 없는 종목이었어요. 좋습니다. 뭔가라는 메이저들이 미리미리 주목하고 있는 종목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넥스틴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LG CNS인데요. LG CNS. 사실 상장 초기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좀 무거운 흐름입니다. 네. 근데 이제 LG CNS는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이해해 보신다면은 일단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삼성 SD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공장 자동화라든지 어떤 공공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흔히 말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업체를 SI 업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중심이지만은 이제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제조까지도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LG CNS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오늘 포인트는 미국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산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종목이 아까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드린 것처럼 LG CNS가 그와 같은 흐름들을 같이 가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로보틱스 사업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 안에서의 산업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개발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안에서의 로봇주를 살펴본다라면은 이 기업에 대한 연결고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SI 업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의 산업에 대한 SI 기업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삼성 SDS 못지않게 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많이 확보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제품에 대한 플랫폼 진입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루트를 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 안에서의 휴머노이드 사업까지 진행한다라면은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상장 초기 때부터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근데 오늘 위치에서 다시 한번 현재 이 20평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 20평이 아니라 좀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받쳐놓는 모습까지 올라왔고요. 만약에 가격 라인대가 6만 원대를 회복한다면은 직전에 있었을 때 박스권을 예상했었던 가격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최근에 왔던 5만 5천 원 라인대는 다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6만 원 이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하향에 대한 차트를 그렸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 전환으로 해서 가격 돌파 골든 크로스를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대한 맥점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LG CNS 추세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보자. 오늘 시장에서 선택을 받은 수구레이더 포착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란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실까요? 네, 타이거일렉입니다. 타이거일렉. 네, 타이거일렉은 프로브 카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설명드렸고 TSE 설명드릴 때 바로 그 TSE의 자회사예요. 프로브 카드 PCB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동사의 특징은 국내 대부분의 프로브 카드 업체들은 낸드나 디램 쪽에 또는 HBM 쪽에 특화돼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타이거일렉은 비메모리 쪽도 또 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HBM4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랑 비메모리를 다 묶어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거일렉 같은 종목이 반사익을 얻으면서 급등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좀 보자 이거죠. 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 시나리오의 연장선으로 왜 들어올까? 혹시나 HBM4로 빅메모리 쪽 프로브 카드 가능한 업체를 시장에 보는 거 아닌가? 국내 최초거든요, 동사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기가 들어오는 곳으로 좀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일단 뭔가 들어오고 있을 때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시가총액도 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이 프로브 카드 PCB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자, 메모리 말고도 비메모리 쪽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심을 가질 수 있고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흑자 전환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자, 크게 올라왔었습니다. 크게 올라오다가 최근에 시장 재미없게 흐르면서 계속 밀리다가 네. 실적 때문에 밀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실적은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밀린 요 구간 여기는 매수 타점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미리 주목해보자. 타이거일렉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미용 의료기기 기업인데요. 아스테라시스입니다. 아스테라시스. 저도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생소했어요. 오늘 뭐 데이터 안에서 차트 점수 높았고
이 수급 포착에서 좀 검색이 되면서 궁금해서 좀 알아보게 됐더니 해외 시장에서 수출 제품이 해외 수출을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보면서 중요한 맥점을 좀 잡고 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쿨페이지라는 제품으로 해서 이 미용기기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용기기 중에서요. 저는 가끔씩 적당한 찬바람은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건조할 정도까지 차가운 바람은 안 좋은데 적당한 찬바람과 찬물은 탄력은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응용력을 해서 미용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난해보다 이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외형적 성장으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먼저 보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중국으로 해외 판매 루트를 키워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회사도 우리 K-뷰티 미용기기에 대한 모멘텀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한 골든크로스 위치에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자리가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들을 모두 다 끌어당기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바꿨어요. 이제 고개 들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가격선은요. 15,000원 라인대, 15,500원 라인대, 이 라인대 통과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것보다 오늘 라인에서 근접해서 모아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추세가 중요한 위치에서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급 포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까지 더해진다면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뭐 클래시스 못지않는 미용 의료기 회사가 탄생하지 않을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쿨페이지가 하지원 님이 광고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제 주변에서도 쿨페이지 했다라는 소리가 이렇게 한둘씩 들려오는 만큼 요즘 네. 또 굉장히 핫한 기기라고 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해외까지 확대되면서 매출 확대 기대감 살아있는 아스테라시스 챙겨주신 전략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광무 대표님의 아스테라시스까지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접수됐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들 공개가 됐습니다. 한전기술부터 셀트리온까지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어떤 고민이든 먼저 해드리고 싶을 것 같은 고민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물어볼까요?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물어볼까요? 이광무 대표님한테.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상담 먼저 도와주실까요? 하고 싶은 종목이 많네요. 하고 싶은 종목이 많으신가요? 일단은 반도체 종목은 먼저 선택을 좀 드리고요. 네. 저 셀트리온 이야기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좋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질문이에요. 27만 원. 근데 증여생활까지 있다. 그 말은 이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인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신 거예요. 물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최근까지 셀트리온이 정말 장기간 박스권 만든 게 저는 조금만 더 박스권에 있어라. 내가 돈 벌면 물려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회사인데 네. 일단은 셀트리온에 대한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램시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제품뿐만 아니라 현존에 있는 특허를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이 대략 한 20개 정도 돼요. 그중에서 18개를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학에 대한 성공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벌써 시장에서 상용화 임박하고 있는 것들이 8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기존에 있었던 램시마 스테디셀러 하는 가지가 아니라 앞으로 좀 많은 이 제품군에서 실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뿐만 아니라 CDMO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ADC 플랫폼이라든지 이와 같은 좀 사업에 대한 확장력을 또 키워가고 있어요. 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와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에서도 조금 둔화되고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못 미쳤다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 램시마 SC가 진입하자마자 바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저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명은 진펜트라인데 무조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펜트라 램시마 SC의 원조격 제품군이 레미케이드인데 레미케이드에 대한 사용 빈도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미케이드보다 램시마가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원조 약품보다 성능이 좋다는 평가이거든요.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이미 글로벌에서 입증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레미케이드 역전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지금같이 주가가 좀 만들어질 때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모아가시고요. 얼마나 걸리실지 모르겠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이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고 가시는 전략,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만큼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 흐름, 횡보하는 흐름 보일 때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 시점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 어떤 종목 먼저 상담 도와주실까요? 주성엔지니어링이 많네요, 비중이. 그러니까요. 20%면 네. 뒷손 차트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앞손에 들어가셨네요. 뒷손 차트가 아니었나요? 네. 일단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주식을 하다 보면 반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딱 눌러줄 때가 있어요. 그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반등이 나오다가 누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추세 하락 전환의 신호로 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많이 빠지다가 당연히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걱정할 자리는 아니에요. 일단 홀딩하는 전략이 맞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야 다 알다시피 ALD 그러니까 정책 장비의 또 국내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비중이 좀 많은 것이 좀 걸리네요. 네네. 그리고 장비를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장비주들을 일부 이제 특화된 장비들 내가 확신이 있어 그러면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증자 장비가 워낙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다. 매수가 이상이 오게 되면 물량 절반이라도 줄여가지고 포트 비중 10% 미만으로 만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 반등 시 매수가 회복하면은 비중 10% 정도로 비중 줄이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고요. 이광문 대표님의 두 번째 네. 상담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게 좋게 봐요. 아 진짜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주목받은 기업은 아닌데 이 ALD가 굉장히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네. 많은 곳에 투입될 것이고 네. 사실은 좋은 장비이고 앞으로 쓰이고 싶은 장비지만은 아직은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많이 팔릴 시대가 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더 사도 좋을 텐데. 아 정말요? 비중 생각이 확대 전략이요?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 네. 상담 주신 시청자분께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네. 말씀에 더 힘을 얻으셨을 저희 것 두 같아요. 사람이 다 반도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형제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아버지랑 아들이라고 했다가 혼나가지고 형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대덕전자 얘기할게요. 대덕전자. 네. 저 대덕전자도 굉장히 또 저 역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심데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딱 알아듣겠죠. 네, 심데코요? 네. 심데코의 단어의 창시자가 접니다. 심데코. 네. 심텍.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이 한국경제TV 활동하기 전에 채소 방송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채소요? 이토마토. 알겠습니다. 네. 토마토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반도체 전문가로 이제 저도 그 방송을 또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때 심데코라는 단어를 쓰면서 했던 그 심데코의 대덕전자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정말 또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주춤하긴 한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잖아요. 보통 이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요. 가장 먼저 현금화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PCB, 기판 쪽입니다.
가장 먼저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제 이 PCB 기업들이요. 지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최락 한 대략 5년 정도 넘었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조단위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주춤할 때 조단위 매출에 좀 내려왔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조단위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이클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대덕전자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FC BGA에 대한 시장 선점도 있지만은 사실 이 시장에 대한 기술은 삼성 전기, 삼성 쪽에서 그 기술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전기의 오랜 습성 중에 하나가 신사업, 신기술에 대한 투자 양성하고 난 다음에 하청으로 일감을 물려줍니다. 네. 혹은 기업 내에서의 벤처 벤처 산업을 또 다시 분리해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삼성에서 이 기판에 대한 투자를 놓지 않는 것이 FC BGA입니다. 근데 그 계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대덕전자고요. 중요한 시점에서 투자를 동시에 해요. 가장 적극적으로 삼성전기를 닮게 투자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네. 캐파 증설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는 장기 상승 가능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출발해서 지금 벌써 한 2배에서 3배 이상 올라온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춤하는 위치인데 사실 지금 위치에서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현재 위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시간에 대한 인내와 함께 다시 돌아서는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신규 들어가신 거는 모아가는 첫날이라고 보시고요.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모아가신다는 전략으로 반도체 사이클 이번 끝나지 않거든요. 네.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울트라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승부하셔도 되고요. 내려올 때마다 모으셔도 괜찮다. 장기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추세 우상향 흐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흐름 긍정적으로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상담 더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경훈 대표님 아까 이광문 대표님이 대적전자 상담해주고 계시는데 옆에서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대덕전자야. 뭐 좋게 보시죠. 워낙 좋은 기업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 상담 올려주신 우리 다니엘님께서 왜 제 것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게 상담 짧게 올라가냐고 하셨는데 저희 글자 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점 전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갱신 가능? 예, 멘트가 그래서 갱신 그렇게 가능 거예요. 전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니엘님 말씀드리면서 못다한 상담은 내일 낮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또는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시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겠습니다. 파이널 픽 종목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종목입니다. SOS랩, 현대오토에버, 일성건설, IM, BDX, SJG 세종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 SJG 세종이고요. 이광문 대표님의 픽은 SOS랩입니다. 먼저 SJG 세종부터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로봇, 현대차, 수소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SJG 세종은 송중기 세종으로 또 시즌1 때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 장면도 제가 했었죠. 맞아요. 이경 대표님이 송중기 세종이라고. 지금 그 하이브리드가 더 잘 팔려요. 저도 전기차를 지금 저번에 한번 자율주행 타고 나서 테슬라 거 한번 의도 타고 나서 놀래가지고 야, 시대가 진짜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아무튼 뭐 최근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잘 팔리고 있고 송중기 세종이 SJG 세종이 또 거기에 부품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혜 기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니까 이게 너무 싸다라는 거죠 지금. 그 상태에서 동사가 센서를 만들거든요. 행여나 시장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센서를 만들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 쪽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얘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박인데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기차를 뭐 시대가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교집합의 하이브리드 시장이 열리는 것은 지금 가장 잘 팔리는 것이 이쪽이기 때문에 또 북미 시장에서도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SJG 세종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저평가되어 있고 이래저래 또 수소 센서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로보택시나 이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저평가된 게 뭐 하나 엮이면 대박 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일단 저도 그런 맥락으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사들이고 있죠.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차트 그러면 오늘 52주 신고가예요. 나쁘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실적인데요. 실적은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인데 너무 싸지 않냐 이거죠. 네.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 찍히고 있는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된 종목이 뭐 하나 트리거가 생기게 되면 폭발적인 슈팅이 나오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HL만도 DIC도 비슷한 맥락이었거든요. SJG 세종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 살아있는 SJG 세종. 오늘도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와 함께 지금부터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네. 종목이죠. SOS랩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다, 현대차,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4가지 키워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저도 이 종목에 별명을 붙이고 싶은데 네. 야, 송중기 세종을 이겨내서 송중기 세종 진짜 신박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요? 진작부터 시즌 1 때부터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주식은요. 이렇게 네. 센스 있는 분들이 잘합니다. 이광우 대표님도 센스 네. 있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일단은 저는 센스 있는 종목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SOS랩이요. 다른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고개를 잘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어떤 부품 회사들 사실 바닥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정도는 지금 고개를 잘 들었고 거래 유입도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 종목들이 좀 눈에 띌 때일까? 저는 아직은 좀 이른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올라온 이유를 보면은 현대차와의 협력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회사예요. 현대차가 만드는 자율주행차의 기술을 협력을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다 센서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또 자율주행차만 목표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도입돼서 피지컬 A까지 넘어가는 로보틱스 사업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라이다 센서라든지 다양한 센서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현대차와 연결되어 있었고 또 현대차가 미국 안에서의 로보틱스 사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사업도 합니다. 구글의 웨이모와 함께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거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미국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개발에 협력하고 있는 회사가 또 이 회사예요. 네. 그런 점을 본다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차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를 보면은 사실 자율주행차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봐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빠져 있었거든요. 주가 위치 한번 보시죠. 장기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략 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주가가 우하향 쪽 바닥을 좀 찾고 있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는 바닥은 좀 잡았지만 이 종목은 현재 위치에서 현대차의 관심 혹은 뭐 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 가능성까지 예상한다면은 지금 자리는 굉장히 낮은 위치가 아닐까. 가격적으로 전략적으로 10,000원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하게 매수 매도 저점 매집도 괜찮지 않을까.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OS랩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파이널픽 종목들 만나봤는데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많이 전략 못 챙겨드린 것 같아요. 센스와 함께 노력까지 갖춘 이 두 마리를 다 잡고 계신 이경란 대표님과 무료로 실시간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매일 낮 1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 종목쇼 검색하거나 이경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네, 내일 낮 1시에도 진행합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저희 매번 이 시간마다 이 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종목 네. 마법사님께서 저 배지 뭐냐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설명해드릴 시간은 없고 이 배지를 달게 된 네. 비결과 함께 종목 같은 선물 같은 네. 종목들 챙겨주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수익왕이 말해주는 애프터마켓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줄거리 정리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부터 나오는 뭐 시장에서의 좀 포인트, 애프터마켓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설명드리고요. 어떤 종목이 좋은지 타점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못다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